잘 고른 영화 뉴스 시작합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힘들 때 아무래도 뭔가 의지할 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상황은 꼭 내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힘들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잘 살고 있다가도 문득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는 게 저는 보통 음악이었고 네.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 방탄소년단 음악의 메시지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저도 괜찮다,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곡들도 있고 결국엔 뭐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지만 뭐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뭐 아파도 괜찮아 이런 약간 위로해주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노래들보다 아무래도 사랑하고 이별하고 네, 이런 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적으로도 통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시대가 아무래도 번역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시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뜻을 알지 못해도 네. 많이 맞아요. 공감해주고 그러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어떤 제약 없이 같은 걸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같은 장소에 확 모이게 하는 어떤 결집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미들이 네. 전 세계 아미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일단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자체가 본인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회사도 뭐 열심히 했겠지만 팬덤을 통해서 커진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알아서들 번역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팬들도 꼬리에 꼬리를 그렇죠. 물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야 이렇게 와봐 이러면서 계속 커지는 거야, 문덩이처럼.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한 맞아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게 더 쉽겠지만 네. 그런 이제 누군가 시작을 해야 기반을 되니까 그쵸? 닦아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 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네. 그 시작을 이제 길을 닦은 게 한국에 있는 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번역되고 재번역 재생산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까지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한 5년 뒤에 아미의 문화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미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좀 더 발전한다면?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멤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네. 있거든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네, 당장 내년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작은 회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서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큰 회사 아이돌들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커왔거든요. 정말 가사 듣다 보면 누구 땜빵이 되는 게 꿈이고 방송 취소되는 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구박과 뭐 핍박과 막 이런 역경을 딛고 크면서 이제 팬들이랑도 더 돈독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팬덤이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코어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단단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팬덤이. 정말 산전수전 온갖 그 험난한 시절 같이 커온 팬들도 같이 커온다고 보니까 그쵸. 저희 음반 많이 팔렸을 때도 막 너네 막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고 저희 대상 받았을 때도 무시를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들이랑 팬들이랑 더 끈끈해진 게 있어가지고 군대를 간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아미 PDR을 보여드렸는데 네. 회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물론 지금 군입대라는 어마무시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바란다. 아미 한 명으로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 좀 회사랑 마찰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팬클럽이랑. 예전까지는 굉장히 잘 소통을 그랬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또 속도가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못 따라주는 가수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릇이 너무 작아. 약간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일단 제대로 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라 제대로 챙기고 다른데 이제 요즘에 좀 약간 소홀해진 감이 없잖아 있다.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요즘에 좀 약간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3사 출신 직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알아요? 팬클럽이? 지금 소문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진짜요? 이 업계에 소문이 빠르서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뭐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더 무서워.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최근에 그 아미들이 나서서 아예 그냥 홍보를 해가지고 뭐 새 앨범 BTS인데 홍보비가 뭐 얼마? 400만 원도 안 들었다고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로 날로 먹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사실 팬들이 홍보에 쓰는 돈이 엄청 나거든요. 홈마 단위로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홈에서도 이제 서포트금을 받긴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홍보비가 제가 아는 것만 뭐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이런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 그냥 훌쩍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홍보를 팬들이 해주고 자발적으로. 있는 거죠. 네, 트위터에 뭐 거는 것도 배너. 그것도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런 것도 다 아니 1억을 투척한단 그냥 말이에요? 억 단위로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 원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분노할 되는 거죠. 만하네요. 예. 근데 뭐 알아서 잘 크고 그리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냅둬도 알아서들 홍보하더라면서 이게 슬쩍 그냥 이렇게 미는 안 해도 다 하니까 막 이렇게 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남자 가수들이 남자 가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군대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거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데. 아미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거 보면은 BTS는 이제 군입대 이후에도 되게 건재할 것 같은 어떤 나름의 성장을 또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당연히 기다리시겠죠? 물론 네. 그럴 생각인데 아미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게 사실 방탄소년단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시상식마다 다른 가수들은 사실 맨 마지막 쯤에 팬클럽 이름을 부르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아미부터 부르고 시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더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를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아미를 만들어준 건 방탄소년단이고 어찌됐든 방탄소년단을 지금까지 같이 걸어온 건 아미다 보니까 계속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티스트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막 그래미에 가서 상 받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은 아프지 않고 엄마 마음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 마음에 네,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밥 잘 챙겨 좋겠다. 먹고. 네, 기록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가 없어지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건강하게 지내시면 그럼요. 하죠. 건강이 최고죠. 마무리는 건강이 그럼요, 최고인 그럼요. 걸로 훈훈하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미킴 씨와 인터뷰였습니다. 네, 여러분 1, 2, 3편에 걸쳐서 한국의 비틀즈에 비견되는 BTS 성공의 진짜 저력, 그 덕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심층 잘곤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유사일에 덕질이라는 건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에 제 절친인 NJ 이모랑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시절에는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만의 그런 팬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직접 찾아가고 손도시락 싸고. 그런데 지금 제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 정보화의 혁명을 맞이하면서 소셜미디어, SNS,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게 월드와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BTS 성공의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근성, 뭐든지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될 때까지, 그리고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 그 근성이 발휘되는, 이게 옛날에는 전후 6.25 이후에 살아남기 위한 헝그리 정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헝그리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 자체가 열정이 많고 흥이 많고 또 재주도 많고, 그런데 이게 그 정보화의 기술의 혜택을 힘입어서 동시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무언가를 해줄 기회가 집집마다 깔린 거죠. 동시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몇 억 뷰를 뭐 하루아침에 이룬다든지 이런 식의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호응해주는 아티스트가 없었다면 팬들이 과연 그 저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BTS의 아미 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BTS의 멤버들이 소통하고 또 그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어떤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요? 팬들을 끊임없이 챙기는, 정말로 무명 시절부터 자기와 함께 해온 그 사람들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거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BTS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한류의 K-팝의 영웅들은 있어 왔지만 BTS만큼 이 시류를 딱 맞아떨어지게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시류를 잘 타고 이렇게 그래미까지 진출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클레어 잘곤유 총 3편에 걸쳐서 오늘날의 BTS, K-팝의 신화를 만든 그 저력은 어디에 있나, 이 팬심의 진정한 에너지와 원동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한 심층 취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각도에서든 또 어떤 의미에서든 어떤 인사이트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네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참 재주도 많고 열정도 많고 매력 부자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